네,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특징주 오늘장 주목해볼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민경철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주식 멘토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네. 어제 소마전 종목 엄청 잘 갔어요. 아,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 혹시 언제 이야기하셨는지 아시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하셨죠. 네, 지난주 이제 네, 수요일에 그렇죠. 이제 수요일? 이야기를 남겨드리고 네.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네. 어제였던 월요일 3거래일 만에 거의 뭐 상한가 가까이 갔어요. 뭐 네. 아깝게 뭐 1, 2% 때문에 한 27점 몇 % 때문에 뭐 네. 상한가는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모닝 나우경제 계속해서 우리 애청해 주셨던 분들은 네. 소마진 종목 제가 엔터텍 종목 폭등해서 잡아드렸는데 이미 늦었다. 추격매수 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우리 소마진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딱 3거래일 네, 1년치 은행이자의 10배 가까운 상승 파동을 노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 수익률이 아니라 상승률로는 27% 정도까지 3거래일 만에 노려봤다 정도로 이제 이야기 남겨드리고 네. 그리고 뭐 지난주에 소개시켰던 종목들이 3거래일 만에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30% 가까이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도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 매수하기 좋은 지점에서 실제 손절 잡고 거래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네, 궁금하네요. 일단은 종목 설명에 앞서서 네. 왜 이 종목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슈팅 네.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먼저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2월 달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라고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대표적이었던 종목들이 일단 EID 이트론 종목들이었고요. EID 이트론 수백 퍼센트 상승 파동을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중단 사태와 아스트라제네카 국내에서도 갑자기 접종 중단 사태가 발생되면서 관련주들의 또 시세가 단기적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그때도 30% 40% 가까운 상승 파동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이넥스 종목을 3월 달 다시 공략해서 100%가 넘는 상승 파동을 노려봤습니다. 네. 자, 바이넥스 차트 잠깐만 보면서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그리고 EID 이트론 차트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본주를 지금 관심 있게 보셔라가 아니라 이 종목들의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트론 12월 달 제 차트를 보면서 제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주시죠. 자, 이트론 종목. 자, 이트론 종목이 우리가 12월 달 이 제 차트가 지금 안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12월 달 자, 지금 12월 달 주가가 이 12월 초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로 300원 정도 선에서 400원 정도 선까지 30% 상승 파동을 노려보고 그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영역대 공략을 해서 자, 이때 이트론이 상한가를 6번 정도 갔습니다. 그때가 2월 17일 정도가 됐었고요. 네. 이때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의 국내 도입 이슈가 갑자기 부각되면서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이슈에 우리가 4월 6일에 공략했었던 EID 이트론이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를 일주일 만에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우리가 이트론 EID 종목과 그리고 바이넥스 종목 자, 바이넥스 종목의 차트를 보면 자, 우리가 2월 달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로 주가 3천 정정했습니다. 네. 48,800원에서 자 13,000원까지 한 달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이때 우리 나우경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 이 종목 시가총액 1조 5천억에서 5천억까지 빠졌다. 근데 그 기간이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고 시각처발 단기 합체로 인해서 회사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22년도 상공장 준공 이후 영업 생산 캐파가 3배 이상 늘어나고 영업이익 6배 이상 늘어나고 그리고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 이슈가 4월달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34,000원 정정했습니다. 14,000원, 15,000원 구간에 조정시 매수 권고 드리고 이게 100% 가까이 시대가 나왔습니다. 31,000원 이상 시대가 나왔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들 다음에 우리 시장에서 뜨겁게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모더나 관련주들이 좀 뜨겁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모더나 관련주들 중에서는 우리가 나우경제 이제 굿모닝 나우경제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엔투텍 종목, AB 프로바이오, 소마진 종목 자, 모든 종목들을 다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엔투텍 종목은 우리가 4월 2일 금요일에 공략을 권고드리고 지금 한 달도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1,900원에서
3,670원까지 90%의 상승 파동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자 이때였어요. 자 이미 엔투텍 우리는 여기서 공략했고 2주 만에 50%의 상승 파동을 노려봤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소마진 종목을 우리 수요일에 관심 있게 봅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월요일에 플러스 27%의 상승 파동을 노려봤습니다. 자 그럼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 다음 모더나 관련 백신 관련주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우리는 모더나는 5월달 국내 도입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6월달 국내 도입 이슈가 있는 백신은 노바백스 관련 백신이 이제 그리고 국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여지가 있겠다. 그리고 6월달 이후에는 7월달 또 화이자 백신 국내 도입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반기에 노바백스의 백신 도입 그리고 화이자의 백신 도입 이슈가 불거질 때 그 관련주들 미리미리 저점에 매수하기 좋은 지점에 위치해 있을 때 씨앗을 뿌려놨다가 소마진 종목처럼 갑자기 이슈가 부각되면서 빵 터질 때 우리는 큰 행복을 챙기는 매매 전략으로 좀 거래를 진행하시는 게 지금의 순환매 장세에서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큰 행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종목 서두가 길었는데요. 준비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져오신 종목 그럼 노바백스 관련주로 지금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 일단은 뭐 노바백스의 위탁 생산은 이제 SK 이제 바이오사이언스가 진행을 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를 보면은 SK 케미칼이 지분 6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건 이 기업들이 실질적인 뭐 국내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노바백스의 백신이 네. 많이 팔릴수록 위탁 생산을 많이 할수록 이들 업체에게 수혜가 돌아가게 되는데 자 뭐 실제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케미칼 종목들이 자 SK 바이오팜도 포함해서 지금 바닥권 영역에서 조금 백신 이슈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본주는 그래도 이제 조금 애청자 여러분들이 네. 뭐 우량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래도 조금 더 뭐 가벼운 종목을 나는 좀 선정해서 좀 시세를 누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제일약품 종목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제일약품이요. 제일약품. 네, 일단은 본주의 차트를 보면서 네. 왜 이제 제일약품 종목이 지금 매수하기 좋은 지점인가에 네. 대한 저의 견해를 밝혀드립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15,000원 정도였던 이제 폭락 이후에 15,00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자 12만 원 정도 선까지 거의 6배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자, 지금 10월달, 11월달 우리가 연말에 이제 백신 관련된 기대감으로 백신 관련주들의 테마가 형성되었을 당시에 우리가 37,600원짜리였던 주가가 약 3배 정도 단기간에 폭등하고 과거의 상승분을 자, 반납한 저점 영역대와 지금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이중 바닥을 다지고 이 박스권 단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시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본주는 밑으로 37,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물량을 모아 나가시다가 본주가 뭐 노바백스 관련주로 부각이 되건 화이자 관련주로 부각이 되건 뭐 단기간에 매수세가 몰리는 시점에 우리는 그때 엑시트 청산을 목표로 좀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조정 시 바닥권 영역 매수 그리고 물량을 모아가는 형태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요. 자, 제일약품 종목은 사실은 이 종목은 기존의 제일약품 네. 지금의 이제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면 자, 지금의 최대 주주 제일파마홀딩스가 인적 분할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뭐 LG화학이 뭐 인적 분할했듯이 인적 분할이 되면서 기업이 두 개로 나눠졌는데 이 제일약품은 이 중에서도 의약품 제조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뭐 의약품들을 생산을 하는데 뭐 고지혈증 치료제, 뭐 신경병성 통증 치료제, 진통 소염제 이런 의약품들을 판매하고 이뿐만 아니라 뭐 뇌졸중, 항암제,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역류성 식도염 그런 의약품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어서 뭐 비단 뭐 백신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바이오 관련주들의 그런 파이프라인, 뭐 신약 개발 기대감 혹은 뭐 이런 백신에 이제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급한 건 백신이죠. 왜냐하면 네. 뭐 각국의 정부에서 얼만큼 백신을 빠르게 도입하느냐가 그 정부의 지지율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치적으로 백신을 77억 인구에게 빠르게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 생산 업체들 혹은 대기업들도 자, 백신 균주를 배양하고 생산하고 뭐 보관하고 유통하기까지 정말 뭐 그런 기준들에 맞춰서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다른 의약품들 생산이 또
네, 멈추진 않잖아요. 계속 어느 정도의 수요는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런 사업 부분이 또 원래 기존의 사업 부분이고 최근에는 지난해 뭐 연결고리가 뭐 다른 정말 실제로 위탁 생산을 한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케미칼처럼 뚜렷한 테마주는 아니지만 뭐 본주가 이제 우리가 지난 10월 달, 11월 달 관련주로 단기간에 3배의 시세를 일단은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영역대에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은 엔투텍과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엔투텍도 지난해 우리 모더나 관련주로 단기간에 5배 올라갔는데 네. 실제로 뭔가 보여준 매출액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테마성 이슈로 기대감으로 주가가 5배가 갔는데 그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우리는 90%의 상승 파동을 노려봤다. 지금도 3배 올라간 상승분이 거의 다 반납한 좀 저점 영역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뭐 제일약품 종목 자, 시가총액은 네 6,800억 정도로 다른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케미칼에 비하면 시총이 1조가 안 되는 네.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뭐 하지만 시가총액이 가벼운 만큼 향후 뭐 이런 테마주 노바백스 혹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자 백신 관련주 뭐 2가지 중에 한 가지로 엮이든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뭐 기대감으로 뭐 엮이든가 뭐 항암제 이슈들 뭐 우리 주식 투자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오 섹터가 한 4년 5년 만에 한 번씩은 이유 없이 폭등을 합니다. 항암제 관련 이슈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신경병성 뭐 통증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뭐 당뇨병 치료제 뭐 이런 이슈들이 뭐 가끔 5년에 한 번씩 바이오주들은 순환 시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지금 바닥권 영역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본주는 네, 37,000원 구간 네, 우리가 밑으로 손절 잡고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물량 모아나가시다 보면은 이제 6월달 노바백스 백신 국내 도입 이슈 그리고 7월달 화이자 백신 국내 도입 이슈로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노바백스 관련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남겨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일약품이요. 그 왜 펭귄 나와서 맞아요. 예, 펭귄 이거. 나와서 파스 붙이는 네. 그 회사예요. 맞아요. 네. 캐펜텍 그것도 이 회사에서 만드는 회사고 원래는 소염 진통제와 관련된 파스류 이게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고 네. 근데 지금 이제 회사가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 그걸 갖추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강하게 된다면 충분히 또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만 덧붙여서 네. 이야기 예,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네, 잠시만 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일약품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2017년도 당시에 매출액이 3,700억 정도 선이었는데요. 네. 자, 2018, 2019, 2020 3년 만에 매출액이 6,900억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상승 네. 흐름을 매출액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영업이익이 자 매출액은 6,70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은 2억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네, 매출액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5,40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0배 가까운 영업이익의 증가폭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 뭐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뭐 사람들의 뭐 건강에 대한 뭐 관심의 증가라든지 매출액적인 측면은 200억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네, 폭발적으로 좀 늘어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에도 바이오 의약품 관련해서 혹은 뭐 백신과 관련된 뭐 추가적인 뭐 이슈들로 인해서 뭐 제약 바이오 관련된 이제 업황이 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네, 2021년도에도 네, 지금 매출액이 꾸준히 뭐 어떨 때는 몇 천억씩 올라가고 어떨 때는 몇 백억씩 올라가지만 매년 꾸준히 매출액은 늘어나고 기업은 성장하고 있고 기업의 가치는 꾸준히 매년 네, 늘어나고 있는 업체다라는 관점에서 네, 한번 네, 조금 부연 설명 좀 네.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또 제일약품을 가져오셨고 뭐 노바백스, 화이자 관련 이슈로도 묶일 수가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바이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 영역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37,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분할 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9시 27분인데요. 오늘 시장 굉장히 강한 섹터가 온라인 교육주들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메가 MD가 한 19%. 얼마 전에도 우리가 온라인 교육주 얘기를 드렸었죠. 그렇죠. 메가 스터디가 지금 4%, 비상교육이 5%,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 이게 지금 6%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가장 강한 섹터가 온라인 교육주가 아닌가. 지금 현재까지 네. 가장 강한 섹터가 온라인 교육주가 아닌가. 이렇게 드리면서 예,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 대표님만의 영양 만점 강의 주식 보감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